반갑습니다. 버미스입니다. 오늘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는 3가지 정책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내용들은 앞으로 집중 단속하거나 또는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이니까 미리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째는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김치를 만드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중국의 한 남성이 알몸으로 김치를 싣는 모습이 온라인으로 퍼져서 영상을 보신 분들 대부분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도 몰래 국내산 김치로 둔갑해서 들어오는 김치도 많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개한 위반 사례를 보면 위반 업체 4곳 가운데 한 곳이 수입 김치나 재료를 국산으로 속여 제공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도 해썹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치를 만드는 해외에서도 검증을 거친 제조시설에서 가공돼서 해썹 인증 마크가 붙은 식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수입 김치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영상들을 봤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먹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수입 김치에 대해 위반 단속을 앞으로 강화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둘째는 이륜차 단속 규정이 새로 추가됩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매년 400명 이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그중 신호 위반에 과속까지 하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아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 대상은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중앙성 침범 등이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중앙성 침범에 대한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앙성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륜자동차의 중앙성 침범 위반 시 7만원을 내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그동안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이륜차 때문에 아찔한 경험이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 이제는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입니다. 올해 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 항목이 새로 바뀌었죠. 그리고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난 10월 12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이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신호를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이 자료는 경찰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 때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만약 지나가다 사고 시 신호 위반으로 책임을 문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교통 흐름상 지나가도 단속을 안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신호 위반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진만 보고 법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예전과 같은 거예요.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된다, 멈춰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부분을 감안하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나는 그냥 신호를 지키겠다 하는 분들은 기다려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뒷차가 빵빵거릴 수 있겠죠. 근데 사고가 나면 경찰과 뒷차가 내 사고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건너가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새로 바뀐 규정은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도 근처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저 멀리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보여도 모두 일시정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서 단속이 주로 이뤄질 텐데 근데 이게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기존의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라는 규정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7월부터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보행자가 통행을 하려고 할 때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한 해석도 경찰과 대법원 판례의 주장도 서로 다르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더욱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시정지 도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도 적용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 근처에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되지만 만약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를 지키고 운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거나 그냥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꼭 켜고 진입해야 하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왜냐면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게 되면 이게 뒷차에게 진입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뒷차에 혼동을 줄 수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가끔 회전 차량이 먼저 돌고 있는데 진입 차량이 무턱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고가 나면 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려고 했던 차량이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10월부터는 암행 순찰차와 드론을 이용해서 고속도로 및 일반 도로에서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전운전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